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진 디스플인데요. 일진 디스플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4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신 이거 코로나 전에 사신 건가요? 네, 2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이 회사는 반등은 한번 나올 텐데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이 회사 말고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조금 시가총액 회사가 좀 탄탄한 회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실제로 부채도 좀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좋지 않아요. 뭐 기대감을 품기에는 지금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회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OLED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패널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나 이런 패널 쪽으로 OLED 쪽으로 LCD에서 OLED 쪽으로 가는데 그 OLED 쪽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AP 시스템 그리고 원익 그룹주들 뭐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모아가면은 결국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보다도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면서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한 4천 만약에 이제 시장 분위기에 잡혀서 올라오면 3,900원에서 한 4,2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이해되세요? 저는 그냥 손절은 해버릴까 생각을 하고.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손절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이 가격대나 제가 봤을 때 내려갔을 때 이미 내려와 있는 비중, 그 괴리율이라고 해서 내려갈 때도 퍼센타이즈가 커지기보다는 좀 감소되면서 떨어질 거예요. 조금 열어놓고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지금 너무, 네, 이런 생각 해봤어요. 10%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에 맞는 다른 종목이나 제가 방금 얘기했던 OLED 쪽 있잖아요. 다른 회사 얘기했던 거. 그쪽 회사에다가 사놓고 기다리면 같이 올라온, 시장 분위기에 같이 올라올 때 그쪽에서 수익 내고 이 종목은 잘라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4,200원. 네, 3,900원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의 손절일 수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3,300원 돌파할 때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시간은 많이 걸릴까요? 시간은 3, 4분기 조금 넘어가야 되겠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혹여나 한 10월 달 정도 넘어갈 때까지 위쪽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GTB BNT요. GTB BNT요? 매수가 비중은요? 28,800원에 10%요. 28,8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계속 그냥 사고 난 뒤로부터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계속 내려간 거, 예. 일단 이 회사도 회사만 봤었을 때 긍정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좀 벌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말 그대로 이 회사도 기대감으로만 가는 회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에서는. 그래서 좀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 거래가 좀 활발하고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어디서 정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반등 나오면 그런 기대감을 막연하게 들고 가기보다는 좋은 회사의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다시 밑에 많이 내려와 있는 데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 실적도 좀 네. 나오고. 지금은 부실기업, 말 그대로 실적이 안 좋고 실적 추세가 내려가는 쪽의 종목을 가져가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올라오면은 매수까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조금 내려가더라도 한 22,500원까지는 지지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 빠졌다 하더라도 한 번쯤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28,300원 쪽으로 해서 올라올 때 줄이시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럼 혹시나 22,000원대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뭐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네. 얘기 드렸지만 다른 쪽에 새로운 네. 투자, 맞는 투자를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HLB 파워. HLB 파워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50원에 30%. 1,550원에 30%요? 예.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먼저 방송에서 보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괜찮다고 하던가요? 예. 네,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저라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미세해요. 그리고 회사가 예.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HLB 때문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와요. HLB 회사잖아요. 그죠? 예. 네, 그 HLB가 본회사고, 뭐 그 계열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느 정도는 HLB를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제 HLB도 뭐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다 나오고 기술 수출이나 다 좋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가. 맞잖아요. 예. 네, 그전에는 기대감이나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셀트리온처럼 말 그대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예. 버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때 이 가격대부터 올라갈 때 기대감을 품고 그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화면 보시면은 원래 방향성 여기서 갑작스럽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산에 그리고 올라갔는데 원래 가던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옆으로. 지금 옆에 이 선 보이세요? 예. 이렇게 가다가 HLB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으로 갑작스럽게 그냥 상승이 나왔잖아요. 좋은 이슈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뭐 잘 되고 임상 3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혁신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그 기대감에 다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흔히 거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빠져버리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기업이 가치가 상승하고 가치가 유지되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추세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대감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갈 수 있는 이 회사의 가치적인 흐름을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가 이 가격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올라갔던 폭에서 저점 라인의 이 라인대가 아니고 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신 가격대는 높은 가격대인 거죠. 이거는 예. 위쪽은 거품이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가격대가 여기 아래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면 높은 가격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럼 높게 사셨다고 보시.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낮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제 기준엔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공략을 만약에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보다 작년에 조금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급등성에 급등기가 있는 HLB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한 번쯤 슈팅이 나오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좀 지켜보고 회사를 좀 지켜보는 투자도 하는 게 좋아요. 사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다가 타이밍을 보고 좋은 이슈가 나오고 실적의 변화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급등성으로 올라오면은 위쪽에서 1,500원대 매수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리하고 지켜보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제가 SM을 28,000원에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SM을 얼마요? 28,000원에 20%. 20%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한 7, 8월 실적 발표 전까지 네. 이제 한 1, 2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이게 한
22,000원 그 정도 선까지 조정이 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뭐 오늘 오르는 거는 뭐 때문에 오르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한알령을 통해서 엔터 쪽이니까 그 소속 네네. 연예인들이 중국 쪽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다.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네. 실제로 그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콘서트도 할 수 없고 공연도 네.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대한 차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소속 연예인들이 알려지고 콘서트나 말 그대로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활동은 코로나가 좀 끝나야 조금 완성되지 않을까요? 엔터주는 지금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역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더 강하게 짙게 남아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잖아요. 이 말은 오늘 가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7, 8월 달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추가 매수 관점보다 저는 SM이라는 회사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소속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뭐 3대 엔터 중에 하나고 거기서 탑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손절도 없이 좀 끌고 가는 전략 연말까지. 그리고 만약 한알령하고 코로나가 치료제가 이제 제 생각에 7월 달에 어떤 윤곽 완전히 나온다라기보다는 윤곽이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좀 거기에 대한 반응 말 그대로 인체 실험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임상이라는 게. 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생활권이 회복되면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목표가를 한 37,000원 있잖아요. 네. 37,000원까지 정도는 잡아 놓으시고 최소 목표가를 거기 정도 잡아 놓으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비중이 20%니까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아래로는 얼마나 열려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거요? 하방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가격 제가 봤을 때 조정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익숙해져서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코로나도 이제는 조금 학습 효과라고 해서 코로나가 초기 때 창궐했을 때 가장 크게 많이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막 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네, 시장이 네. 너무 네, 두려워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확진자가 이전에 뭐 2만 명, 3만 명처럼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폭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폭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비율이 확진자가 크게 나오다가 갑자기 적어졌는데 다시 크게 나오면 그때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전의 코로나보다는 더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거는 1분기 이때 하락할 때 이미 같이 녹여진 부분이 이 시간적인 조정으로 조금 많이 해소가 돼버렸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자리 오늘 최근에 여기 왔던 자리 조금 더 밑에를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외적인 분위기로 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저는 한 19,800원짜리 정도는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회사예요. 손절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보여 계세요? 이스페타시스를 4,1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40%에 얼마예요? 4,100원. 4,100원이요? 예. 이거 코로나 전에 사신 거예요? 네. 이 회사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예. 뭐 근데 일단은 한 번쯤은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회사는 뭐 네. 다른 얘기는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 오면 매도하세요. 비중이 네. 50%잖아요. 50%만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때 이미 2018년도 때 크게 올라갔다. 이건 그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아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기 네. 보이시죠? 이때 올라갔던 예. 거. 이때 이후에 이 저점을 이 밑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이 회사의 실적 분위기가 과거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뭐 그냥 평균만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작년에 크게 무너졌거든요. 네. 네, 크게 무너졌는데 그 타격이 생각보다 커요.
코로나 영향보다는 말 그대로 무역 쪽, 미중 무역이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 타격이 네. 큰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보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올라올 것 같거든요. 위쪽으로. 아직까지 시세를 네.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4,100원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비중이 50%인데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가야지 보다는 저는 이 종목보다 같은 계열이더라도 조금 더 탄탄하고 실적이 이 회사는 마이너스가 크게 났지만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거의 1,000억이 좀 안 되게 났었는데 이 회사보다 좀 탄탄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회사 네.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맞겠다. 아니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쪽으로는 올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가까지는? 오면은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무리 보실 수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네. 18만 2천 원에 10% 있잖아요. 18만 2천 원이요. 2천 원에 네. 10%요? 네. 지금 위로 올라갔다 쭉 빠져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네. 오전장에 네. 올라왔었는데, 네. 나올 걸 하다가 나왔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네. 그래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가격적으로 괜찮은데 오늘 이 빠지는 거는 단순하게 네네. 생각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네. 여기서 샀는데 나랑 같이 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여기 자리에서? 보이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자리에서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밑에 최근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샀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뭐 하루에 6, 7% 많이 가면 한 8% 정말 이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는 일단 한 8%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오늘 갑작스럽게 20%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 들고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팔고 밑에 있는 사람 팔고 싶겠죠. 수익이니까. 그렇겠죠. 네네. 팔면은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많다가 파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들은 위로 사고 싶어서 막 사겠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팔고 싶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조금씩 먼저 파는 사람들이 팔아서 내려가면은 위에서 걸어놨던 거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갑자기 막 팔아버리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파는 쪽의 힘이 지금 이제 조금 위쪽에 많이 존재하는 자리, 아래쪽에 사고자 하는 쪽보다 파는 쪽의 힘이 좀 강해진 자리에 주가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네. 오늘 하루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네. 한알령 해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인데 역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탄탄한 재무 구조잖아요, 그죠? 네,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국 한알령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주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20만 원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당장에 오늘 또 가격 지금 빠지고 있다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아요. 추가 매수 없이 지켜보시고 안 나고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실 네네. 것 같으면 저는 네. 더 밑에서 할 거예요. 좋은 네. 회사인데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뚫고 내가 시간적인 요소만 신경 안 쓴다라면 더 싸게 올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4만 원대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10% 같으면 한 2%씩 조금씩 닿으면서 분명히 시간적인 요인도 필요할 거니까 그 시간적인 조정이 갈 때까지 그 시간과 함께 조금씩 담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턱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럼 있잖아요. 네. 이제 얼마 정도까지 한 20만 원요? 저는 그냥 올라가면은 뭐 네. 일단은 19만 원 자리에서 한번 부담이 있을 텐데 오늘 좀 부담을 해소했기 때문에 넘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갭 구간 자리긴 한데 갭 구간 좀 못 가는 자리 한 20만 원 제가 적정 주가 한 20만 원 선 얘기했잖아요.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가격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매매할 때 마이너스 뭐 크게 보면 한 10% 15%밖에 못 봤는데 요즘은 뭐 사면은 한 며칠 이내에 갑자기 마이너스 15% 20% 크게는 막 25%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 자체가 좀 바뀌면서 그 변동의 폭이 커져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우리가 수렴과 확산이라고 하는데 모일 때는 그 변동폭이 작은데 이게 넓게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아래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 만약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좀 내려가는 폭이랑 올라가는 폭이 커졌으니까 그 큰 폭에 흔들리지 말고 딱 정해진 가격, 내가 팔 거 충분한 적정 가치,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매력적인 가격만 체크하셨다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슈프리마요.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 36,400원. 36,400원이요? 예, 비중은 10%요. 10%요? 예, 예.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수익을 예, 못 예. 챙기신 거죠? 예, 예. 네, 이건 내려올 때는 시장 분위기에서 함부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이전에 사셨는데 이거 올라간 거 수익 실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같은 얘기였는데 이 밑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주가가.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예, 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막 고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오면 아이고 본전만 와도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닌가요?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올라가고 많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막 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팔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엄청. 네, 네. 왜 이렇게 많이 팔지 하니까 야 이제 좀 쉬어가려나 보다 하고 차익 실현을 가져가면서 그 차익 실현은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파는 거면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사면 네네.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에 샀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 샀던 사람이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 사람들 다 같이 네네. 묻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네. 부담스럽고 내려가니까 원래 여기서 올라오기 좋았던 자리까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충분히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되면 올라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은 조금은 깊게 드릴게요. 한 29,000원 있잖아요. 네. 29,000원 아래 왔을 때 덜렁 사지 마시고 전화 한 번 더 주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간별로 한 15일 정도 거래일 정도 15일 간격으로 2%씩 천천히 그 가격 아래에서만 29,000원 아래에서만 2%씩 보름 간격이에요. 그런 간격으로 사시면은 나중에 단가 좀 떨어지고 지금 사셨던 매수가가 역시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보다 나는 수익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지금 네. 매수가를 꼭 기억하셨다가 추가 매수가 만약에 진행된다라면은 지금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신데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SKC 코롱 PI였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PI 첨단 소재. 첨단 소재.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000원에 20%요. 38,000원에 20%요? 네. 일단 뭐 크게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최근에 예. 사신 거 아닌가요? 추가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계속 조금 계속 사신 것 거 같네요. 보니까. 네, 예. 일단 뭐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원래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뭐 네. 있는데 역시 소재 쪽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필름이나 뭐 이런 쪽은 괜찮고 그리고 이 회사는 실적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던 거는 기업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대외적으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시장 네. 전체가 빠졌던 거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들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회복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비중이 조금 추가 매수하셨다라고 하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일단 32,000원짜리에 또 저항이 조금 있거든요. 네. 32,000원짜리에서 비중을 기존에 원래 있던 비중 추가 매수했는 거는 약수익이지만 챙기시고요. 나머지 네.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것만 가져가시고 만약에 또 시장에 또 대외적인 악재가 떨어지면은 아래로 왔을 때 그 돈을 또 다시 추가 매수의 단가를 또 낮추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그 네. SKC하고 코롱하고 합작해서 네네.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SKC하고 코롱하고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 회사가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SKC가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가는 건데 실적의 네. 영향을 지금 당장에 받을 건 없어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인수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시 소재 쪽 SKC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부를 해외에서 인수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안에 자회사 쪽에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되 이 회사도 나쁠 건 없다. 주가는 코로나 때문에 빠져 있고 저점 자리 내려와 있고 실적이 작년 실적을 기반해서 역시 올해도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와요. 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주인이 큰 회사가 주인으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역시 가치 상승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가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 회사는 다시 매수가 이 가격대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던 비중을 32,000원대에서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현금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쪽에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쪽의 수급이 IT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기다렸다가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확인하고 추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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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삼성중공 무역. 삼성중공업 우선주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이게 46만 8천 원인가? 46만 8천 원이요. 46만 8천 원이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한참 뭐 그냥 괜찮길래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지 않은 자리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우선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주가의 흐름, 가치적인 흐름보다는 단발성에 그냥 한번 오면은 이렇게 한번 축 튀었다가 흘러내리고 또 시간이 있다 또 한번 축 튀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크거든요. 뭐 삼성중공업이 말 그대로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 나다가 미래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실제로 지금 40만 원대가 나름 떨어졌기 때문에 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처음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가격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네. 6만 원하고 40만 원 같으면 몇 배인가요?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죠, 그죠? 네. 낮게 사신 게 아니죠, 그죠? 높게 사셨죠? 네, 높게 샀어요. 여기 위에 이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제가 보기도 어렵네요. 거의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100만 원대에서 반틈까지 내려 40만 원이 됐다라니까 싸 보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40만 원대지만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올라오면은 어차피 중공업 쪽에 한 번쯤은 시세 분위기를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은 매도하세요.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삼성중공업을 조금 멀리 보고 좀 가격이 낮을 때 적금형 투자가 훨씬 더 나으니까 저는 이거는 올라오면은 위쪽에서
본전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돈 또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상한가로 막 가는 거를 따라 사거나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사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매수가 한 번쯤 튀어오르면 꼭 정리하세요. 아,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매도하면 손실 보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네. 또 나중에 그냥 이런 종목 샀다가 또 떨어지네 그럼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실 거예요. 금액이 크세요? 네. 금액이 크신데 참 겁이 없으시면 조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기본적인 걸 좀 보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매수도 5%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돈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지 비중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비중 5%라고 작게 느낄 수 있겠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당장에 살 때는 안 느껴지지만 올라갈 때는 기쁘긴 하지만 떨어질 때는 더 크게 아프게 올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 매매를 한다.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산다라기보다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와 회사를 구분해서 그 구분 안에서 우선주는 급등락이 순간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가볍기 때문에 비중 크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낮춰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역시 분할 매수로 비중을 천천히 찾아 금액을 조금 차곡차곡 쌓아가는 투자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단기도 역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할 거를 한 번만 사서 수익 나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금액적으로 나눠서 똑같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비중 5% 들어가고 뭐 삼성전자는 비중 40%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또 어떤 거에 뭐 잡주 코스닥 같은 거에 어디 갔을 때 거기에다가 갑자기 막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비중을 40% 담았는데 삼성전자가 3% 오르고 그 40% 비중 있는 게 급락 나와서 마이너스 20%면 안 맞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엄청난 큰 손실을 가고 우량주에는 소액 들어가고 안 좋은 회사 급등주라고 해서 40% 들어가서 거기에 물려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 손해가 커지는 거니까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그 회사의 비중을 조금 내 돈의 비중보다 그 회사의 무게감, 비중을 조금 더 생각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조금 기다렸다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까지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요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올 거예요.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때 한번 전화를 더 주세요. 한 번쯤은 더 올라올 여력이 있어요. 나중에 좀 내려갔다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